예,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노른자 정치, 정치권의 시그널을 한번 함께 감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미경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강서 총 집결령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 지금 강서를 떠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정미경 최고를 모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자들의 그 날것의 토크를 하는 코너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얘기와 이제 좀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귀 시점에 관심이 조금 쏠리는 상황인데 어제 조금 화제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병상에서 투표 동료 안내 음성을 녹음하는 이런 장면이 공개가 됐거든요. 뭐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는다 이런 멘트들을 하던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래요.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려진 여론조사인데요. 그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37%가 부당하다. 46%가 정당한 절차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된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게 52.5%고요. 잘못했다. 38.8%예요. 그게 어디 여론조사인가요? 저희가 좀 찾아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갤럽. 예, 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네. 한번 보시면 요즘 이거 다 그 모든 방송에서 다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금방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튼 그 제대로 알고 계시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하고 그다음에 체포 동의가 잘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막 거의 뭐 자기 무죄 받은 것처럼 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네.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그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예. 아직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나와줄수록 고맙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르면 오늘 좀 강서구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복귀 시점이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좀 언제쯤 복귀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좀 복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정미경 의원님께서 분석을 했는데 여론조사의 그 내용이 이제 저렇게 뭐 갤럽에서 저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걸 믿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또 기각이 되잖아요. 예. 그럼 기각이 된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각 전에 특히 이제 이 조중동에서 마치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구속이 될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가요. 그랬나? 그러지 그렇죠.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논조 자체가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정미경 의원님은 이게 뭐 무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구속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혐의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증거인멸에 우려는 없고 이런 등등을 사실은 세세하게 잘 못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예.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퉈볼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그 투표율이요. 한 30에서 30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좀 기대에 섞인 쪽은 40% 정도까지 보는데 이번 보궐선거 보궐선거 예.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투표율은 보통 한 30% 나오면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당의 적극적 지지자들만이 투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거나 소극적 정치 관여층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에 지금 투입이 되면 국힘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오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한 75%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네. 나서야 된다. 근데
국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60%간 넘습니다. 이건 그럼- 또 어느 여론조사인가요? 오늘 여론조사 17일 너무 많이 아니,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 예, 나옵니까? 검색해 보시면 저, 나옵니다.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치. 그거는 요거는 이제 총선 앞두고 요런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누가 강서 선거도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이 끌고 나올 것인가 누가 이걸 봐야 되는 나타났을 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어차피 지지세는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자당의 지지자들이 얼만큼 더 투표장에 나오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땡큐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땡큐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적극적 지지자들이 나오게끔 해주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전면에 강서 선거에 나서는 게 우리로서는 무척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총동원해서 지금 강서에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도 뭐 명절 연휴 때 한번 강서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강서를 제가 이제 그 캠프에 2번 사실 저는 먹을 거를 좀 네. 먹을 걸 싸가지고 가져다. 왜냐하면 추석 때니까 예. 사실 거기 이제 내부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네. 그 지금 그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지금 정봉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건은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를 돼갖고 그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웬만한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이라는 게 네. 법의 판단이라는 게 상식과 어긋났을 때는 그 분노가 굉장히 사실은 세질 수가 있고 신뢰도가 법원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저는 이재명 대표 건이 그거라고 봐요. 사실 뭐 보수 언론이 다 뭐 구속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저처럼 저도 검사를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 이거는 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예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보수 언론이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유리하다는 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강서 자체는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네. 조직표로 하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3자리예요. 가불병. 네. 다 근데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조직표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식적인 이 중도층, 과연 중도층을 얼마나 이 선거에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가 국민의힘의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럴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합리적인 중도층을 그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중도층 표심을 자극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예.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총동원령이 내렸다는 거는 아까 그 지점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강서구 안에 있는 네. 국민의힘 단순한 지지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외부에서 이제 그거를 전화를 걸고 지인을 찾아주고 하면 그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사실은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게 이제 그 정미경 의원님 견해하고 이제 제가 지금 완전히 그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투표율이 77%입니다. 예. 그리고 대선 투표율. 2020년 총선 투표율이 66%예요. 네. 그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는 압승을 했는데 투표율은 66%예요. 그럼 대선 대비 11%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대 총선과 대선을 비교해 보면 보통 15에서 20% 정도 총선이 떨어집니다. 네. 투표율이. 예. 그럼 어디서 떨어졌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학의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은 중도층에게 호소하고 총선은 진영을 집결시켜라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때는 떨어진 11% 투표율, 15%에서 20% 투표율이 정치 저관여층이나
그다음에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총선은 무조건 자기 진영에 적극적이고 정치 고관여층에 호소하는 게 공식이에요. 예. 그럼 이번은 총선보다 투표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무조건 양 진영의 지지자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 환경 조사 그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사전 투표하고 11일 날 평일 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일날 뭐 쉬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시간도 예. 8시까지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당 사람들이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 고관여층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 고관여층을 그러면 자극하고 그들을 촉발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우리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전략이거든요. 예. 그건 재보궐선거의 아주 공식적인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지인 찾기도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한 명이라도 지인을 찾게 해주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모시고 나와라 이거거든요. 그럼 투표장에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효과적이겠냐, 이재명 대표가 효과적이겠냐 이걸 놓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예. 뭔가 더 팬덤이 강한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예. 유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조직표 있잖아요. 네. 그 조직표를 무너뜨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바람이에요. 바람이요. 예, 그래서 정치가 오묘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조직이 단단해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조직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전략은 제 생각인데 네. 이 바람이 불게끔 해줘야 돼요, 강서구에. 그 바람은 뭐냐면 강서구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 발전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강서구청장을 뽑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핵폭탄급 공약을 아예 그냥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강서 개발을 위한 공약을. 네, 근데 그냥 귀에 듣고 늘상 들어왔던 그런 공약 말고 거의 핵폭탄 정도 돼야 되겠죠. 예전에 그랬을 무슨 때. 예산 폭탄 던지겠다 뭐 이런 얘기 떠오르는데 네. 그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이 밀어줘야 된다. 강서 구민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아.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면 저는 예. 이긴다고 봐요. 뭐 근데- 조직과 바람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까봐야 되는 것이고 네. 보궐선거 투표율이 어떨지 저희가 지금 전망은 합니다만 일단 다음 주가 근데 돼봐야 이제 되니까. 이 강서 이 재보궐 선거를 어제 그저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큰 선거로 만들었냐 네. 그 지적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재보궐 선거를 여기에서 불리한 선거가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불리한 선거를 왜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김태우라고 하는 인물을 네. 다시 공천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국민들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마치 여기에서 지게 되면 심판의 첫 장을 여는 것 같은 이 판을 왜 깔아놨냐. 이건 전략의 미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이걸 좀 조용한 선거로 가지고 갔으면 설사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국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판을 너무 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져서 그냥 뭐 재보궐선거 하나 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총선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 마치 이게 총선의 전초전처럼 판을 크게 깔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이러고 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고 지게 되면 이 내상이나 여기에 따른 후폭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김성태 의원도 총집결한다고 안 나오셨는데 도대체 왜들 국힘에는 전략가들이 없나? 이건 저는 전략 사이드에서 오래 일을 해봤는데 예. 정말 잘못 전략을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는 게 좀. 예. 왜? 네. 아니에요. 반론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네. 조용한 선거라는 건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전략을 얘기하는 건 그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이거 바라보면서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고 해보세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봉주 의원님 얼마나 떠드시겠습니까? 이거 봐라 질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조용한 선거 치르고 있는 조용한다. 거지. 예, 발 뺐다, 이런 이미 식으로. 발 예. 뺐다 막 이러면서
아마 엄청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나 또 보수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그냥 조용한 선거고 예. 조용한 선거를 치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입장인 거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예. 강서 선거는 네. 강서 선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아니, 강서 선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사실 왜냐하면 질문이 지금 강서로 들어온 게 왜냐하면 지금 아니었는데.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아.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지금 많이 쏠려 있어요. 근데 예. 강서 선거에 이번에 지는 정당은 내상을 심하게 입습니다. 예상은 심하게. 계속 그 얘기 아마 예. 하실 거예요. 예. 유행가 그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 내상을 좀 심하게 입고 이 판을 크게 깔아놓은 것은 국힘이었다. 국힘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슈가 많아서 이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로 뭔가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꺼내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국감 이후에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계속 거론하는 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미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갖고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탄핵 소추를 해놓으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네. 어차피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안 돼요. 탄핵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놓겠다. 아마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직무를 정지시켜서 예,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 탄핵 카드를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런 걸 하느냐? 그게 다수당의 갑질인 거예요. 다수당의 갑질이라고 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발표한 것도 탄핵 사유가 8가지예요. 예. 예, 그걸 뭐 8가지나 있습니까? 예, 그걸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탄핵 국무위원 탄핵은 법률 위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 위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일 경우엔 탄핵 사유가 된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50명 그 재적용 과반수니까 지금은 147명인가 148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대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검찰총장 누굽니까? 그럼 보통 매 시기에 검찰총장 다 압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체포영장 할 때 검찰총장의 역할이 과연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검찰총장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검찰총장이 원래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네. 아니죠.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무슨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아니,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아니 근데 설명을 보세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국무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의 책임이 있어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무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요? 아니죠. 일방적으로 아니, 세상에 국회- 잠깐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의원들한테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첫 번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되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의사실이거든요. 그거 이미 의원들에 다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굵직굵직하게 이러이러한 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부적 얘기 하나하나를 다 공표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예요?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렇게 막 우기지 마세요. 아니, 피의사실 아니 공표예요. 세상에 뭐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뭐 들어보죠. 피의사실 아니 막 잠깐. 우기시지 말라니까요. 네. 일단 의원님, 말을 말을 가려서 하세요. 이게 상대방한테 우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과 주장이 다른 건 다 우긴 겁니까? 제가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말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피의사실 공표. 자, 피의사실 공표가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헌재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이게 헌재로 아니, 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탄핵하게 아니, 그러니까 되면 탄핵하겠다는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예, 지금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내 대표가 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 했고 만약 발의가 되게 되면
피사실 공표 여부는 헌재에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네. 법률 네.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따질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해서 탄핵 소추했습니까? 소추했죠. 헌재에서 아니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했어요. 아니라고. 아니 그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잠깐 의원님 예. 아니라고 결정했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져요? 어머 잘못했다고 아니, 책임을 견해가 다른 거 져야지. 아니에요? 견해가 아니 다른 거 헌법재판 아니, 보세요. 아니 잠깐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으면 따져줬다며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를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치유하면 제가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소추가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책임이 있다 잘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다른 거하고 네.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 검찰들이요. 아니, 기소하자. 정치적- 잠깐만요. 대한민국 검찰들이 기소하잖아요. 기소돼갖고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검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검사가 정치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기소를 자기 멋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뭘 자기 멋대로 해요. 아니 무죄가 됐으면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아니 세상에 무죄가 됐으면 무죄가 그러면 전 세계 국가에서 검사가 기소됐을 때 예. 전부 다 100% 유죄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하는 우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한계가 있으니까 재판하는 거지. 그러면 재판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봐주세요. 아니죠. 이거는 예? 정치적 견해라며요. 정치적 그러면 견해가 정치적 다르면 견해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헌법재판소 이번에 결정에 따르겠다고 예. 했으면 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국민들께. 이 정도는 나오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죠. 보세요. 이번에 아니면 말고는 하지 체포영장 마세요. 아니 왜 우기세요?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체포영장 기각됐을 때 국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구속영장이 예, 기각됐을 그 때. 구속영장 예. 기각됐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개딸에 굴복했다 그러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건 뭐 당 대변인 논평이기는 예? 했는데 아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도 의총에서 그 얘기를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동훈 그래서- 장관 아니, 탄핵 그래서 소추안 얘기를 의원님,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이렇게까지 요거는 왔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헌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헌법과 형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 그리고 그걸 갖고 아직 당론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왔는데 만약 이게 탄핵이 되게 되면 헌재에서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저거 따지고 또 난 저렇게 다음에 얘기하셔. 그다음 결과 갖고 보시자고요. 아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오케이. 음. 그러면 거기서 다르는 걸로 주장으로 끝내야 돼요 국회에서. 근데 그거를 더 나가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하는 거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네. 이건 법률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률적인 절차로 들어갈 때 다수당인 정당이 아이씨 아니면 말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이 되든지 말든지 인용이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정당이 바로 그래서 갑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요. 이게 국무위원 탄핵을 의원님. 거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예, 보니까 의원님. 네, 맨날 의원님. 탄핵을 아무 때나 써 그냥 의원님. 아니면 말고. 갑질을 조금 넘어선 걸 뭐라 그러냐면 전체주의라 그럽니다. 정권을 갖고 갑질하는 걸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하세요. 잠깐, 이준석한테 아니, 넘어가시지 아니, 말고 먼저 잠깐만요. 답변하고 넘어가세요. 민-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 갑질이 뭐라고 아니라 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질이 아니라 전체주의라고 있다고 자당 출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지적할 게 아니라 그 자당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니 정치적 잠깐만요. 지금 얘기는 잠깐만요. 우리 당을 아, 제 들여다보는 얘기- 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 해야 된다는데 왜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딴 얘기 또 끌어들이세요? 아니죠. 지금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예. 분리해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고 자 우리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했습니까? 수용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리가 그럼 없어요. 수용 안 한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아니라니까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명히 잠깐만요. 잘못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틀린 점을 얘기할까요? 자,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죠.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탄핵한다 그랬을 거예요. 판사 아니죠. 탄핵한다고. 판사 탄핵. 그게 민주당이에요. 아니, 그렇지만 국힘은요. 국민의힘은 국힘은 말씀을 천박하게 해요. 개딸에 굴복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우리의 네?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만 했지 그 판사에 대한 탄핵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민주당 보세요. 탄핵을 아무데나 막 갖다 아니죠. 꺼내서 아무데나 쓰잖아요. 갖다 헌법과 영장이 헌법과 기각됐다 법률 그래서 위반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민 국회에서 장관 때도 탄핵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근데 들어 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소수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탄핵을 완벽하게 9대0으로 끝났나요? 또 이제 소수견해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저는- 헌재에서 판단 저는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어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판단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시자고요. 예. 아니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마음에 안 탄핵 든다는 카드를 거 아니에요. 써요. 항목이 7가지, 8가지라니까요. 예, 뭐 민주당에서 실제로 발의를 한 건 아직 아니니까 뭐 10월 이후에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벌어질 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은 벌써부터 부결 당론으로 정하는 기류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법원장 부결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한동훈 장관의 발을 묶어 놓으려고 지금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거 똑같은 게 이거예요. 이균용 대법원장 아마 부결시킬 거예요. 네. 제 예측으로는 틀렸으면 좋겠지만. 근데 부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 1월경에 그 권한 대행을 누가 하게 되냐면 김선수 대법관이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김선수 대법관이 민변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람들 같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총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총선 관리를 결과적으로 민주당 쪽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아. 라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까지 들었는데 뭐 영수회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셔서 이 얘기를 지금 노른자 정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영수회담을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받아주지 않을 영수회담을 던지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우리는 제안을 하지만 너네가 우리를 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미지를 쌓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받아주지도 않을 영수회담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착시 효과죠. 착시 착시 효과.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거는 무죄 판결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지금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 기각이 이제 나는 사법 리스크를 다 벗었다. 앞으로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영수회담 이렇게 그럴듯하게 갖고 대통령이 만나주는 그 투샷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착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도를 다 아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뭐 민생, 경제, 나라 걱정 엄청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문재인 정권 때 되게 잘했어야지. 아, 그러면 지금의 이 진심을 느낄 텐데 네.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문재인 정권 탓한다 어쩐다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지금의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 그 정당이 과거에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똑같아요.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행적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수회담 이렇게 답하지 않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사회자분께서 너무 편향적으로 질문하세요. 제가? 예. 또 제가 왜? 어떻게 또 아니 편향적이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거기다 또 받아들이지 않을 영수회담을 던진다라고 왜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예. 피의자와는 이제 만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이게 명확하다 질문이 보니까. 야 민주당에서 지금 영수회담 하는데
청와대에서 저렇게 그 용화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영수회담을 던지는 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그건 이제 있습니까? 정 의원님께 드린 거고. 아니 그거 옳지 그러면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된 제안에 대해서도 그래서 피의자 저는 보너스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어떻게 텐데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하면 방송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같이 중립적으로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 정미경 의원님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한 게 문제냐 받지 않는 게 문제냐 이걸 같이 중립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받지 않을 거 왜 저렇게 제안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제안한 것과 받지 않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냐고요? 예. 둘 중에 보시기에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회를 지금 그 지배하고 있는 168석 갖고 있는 의석의 대표예요. 예. 그럼 이 대표하고 지금 국회하고 협조 안 하고 정부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협조 안 해줄 거잖아요. 아니죠. 협조 저봐요. 저렇게 하니까 예. 저렇게 하니까 보세요. 잠깐만. 제 말씀 아니, 근데 왜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시고 아우, 참아야지. 들어보세요. 그럼 네. 그렇게 끼어드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여기 지금 내가 아니 댓글 얼마나 그러니까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정미경 의원님 얘기할 예. 때요. 저는 더 답답해요. 근데 안 끼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네. 정봉주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을 좀 드리고 예. 좀 짧게 지금 예. 저희가 전화 연결을 또 한 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8시 예. 35분까지 출연이라 그래갖고 저는 가야 돼요 이제. 예, 가셔야죠. 연결하세요. 예. 지금, 네. 저는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 협조를 받으려고 한다면 네. 영수회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민생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결국은요 네. 정부 여당의 책임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야당 책임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예. 정부 여당 책임으로 가는데 네. 정치를 뭐 잘 못하고 싶으면 안 만나는 거죠. 뭐 협치를 예. 기대하는 국민들은 많다 보니까 여야가 좀 답을 찾아 나가길 바라겠고요. 노른자 정치는 오늘 예. 또 열띤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좀 다시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